네,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실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시작하기 전에 수강생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 문자로 화면에 출력하는 구문 실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여러분의 코드 자체 구분을 위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학번과 이름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시작을 하면요. 사람 클래스에 응예를 출력하는 생성자를 추가하라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보여드리는 이 출력 예제에 맞게 클래스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파트는 실제로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 놓을게요. 아래 쓴 것처럼 아래 코드를 수정하지 말고 이걸 실행을 했었을 때 동작을 하게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만들려면 일단 클래스 예약어 클래스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휴먼이죠. 아무것도 우리가 인자로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내용에 어떤 값을 넣게 되면은 이게 바로 상속이죠. 상속받을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클래스도 상속받지 않고 바로 클래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 넣지 않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f 생성자 예약어 생성자 예약 함수명 기억하시죠? init 그 다음에 클래스의 함수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셀프 프린트 응예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속받을 클래스명을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클래스 이름까지만 쓰고 실행을 해도 실행이 잘 되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좀 더 명시적으로 어떤 인자를 받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가독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1번 풀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푸는 문제들 모두 다 클래스를 여러분이 구현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 클래스에 이름, 나이, 성별을 받아서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추가하라. 출력 예제는 잠시만요. 출력 예제는 이렇게 스튜던트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객체를 만들 때 이 사람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 변수 받아서 인수를 받아서 이걸로 초기화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객체 내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로 name, age, sex 성별이죠. 요 세 가지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해 주고 그 값을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 휴먼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 때 주어진 인수를 가지고 초기화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생성자 여러분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f init
셀프 넣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인자도 받지 않겠다, 아무런 인수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셀프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매개변수 명은 이 함수 내에서 사용될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정하면 되죠. name, age, 성별. 사용을 해서 객체 내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의 요 값들을 다 할당해서 추후에 프린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변수를 만들어야 되죠?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인스턴스 변수를 여러분이 정의해 주셔야 되겠죠. 셀프로 시작되는 이 변수를 여러분이 정의해 주셔야 추후에 셀프로 시작되는 변수를 사용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ame 만들어 주시고 age 만들어 주시고 성별 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생성자에서는 제가 지금 타이핑하는 속도가 그냥 전 편한 대로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다가 중간중간 스페이스바 누르면 정지가 되죠. 그래서 약간씩 정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푸시기 전에 영상 먼저 보시지 말고 실습 영상을 가급적이면 네, 공부하실 때 이론 영상 먼저 보시고 실습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일종의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해답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답지는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막히는 부분만 골라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푸시고 나서 리뷰할 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생성자를 다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실행 구문으로 네, 여러분들의 이름, 나이, 성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강생분의 이름 넣어주시고요. 나이, 성별 넣어서 저는 임의의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통길동 나이 20살 남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 3번은 네, 지속적으로 사람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 만들 때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사람 클래스를 쓰고 있는데요. 추후에 나중에 다른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결국에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 속성값이면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떠올렸을 때 그 객체의 속성값, 변수값이죠. 그리고 그 객체가 갖는 기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셔야 그게 바로 이제 추상화 개념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캡슐화죠. 클래스 하나로 추상화된 개념을 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개발을 하시면 그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요. 그렇게 만든 내용들을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실 때 일부만 내가 재정해서 변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속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상속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일부를 재정의한다라는 거는 있는 모든 함수 혹은 모든 속성값을 다 그대로 쓸 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일부만 변경을 하는 거죠. 그때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다형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이 네 가지 개념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니까 제가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로 클래스 구현을 하시다 보면 이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과정이 지금 하시는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름, 나이, 성별을 출력하는 후 메소드를 추가하세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휴먼 클래스를 정의하셔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드셨고요. 그 객체에 있는 함수, 즉 메소드죠. 메소드 후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휴먼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상속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빈 공간으로 두고요. 클래스를 생성할 때 클래스를 생성할 때 넣어준 이 인수값으로 초기화를 진행을 할 때 만들어줘야 되는 함수 메소드 init 기억하시죠? 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init을 정의해주지 않게 되면은 그냥 휴먼 하고 이 안에 있는 인수값은 다 비워놓은 상태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init 함수를 재정의해 줌으로써 이것도 일종의 그냥 비어있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재정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어져 있는, 만약에 재정의하지 않게 되면 init하고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미리 정의되어 있는 init 함수를 여러분들이 재정의한다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it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름, 나이, 성별 값을 생성자에서 받도록 할게요. name. 물론 앞에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직접 타이핑 해보시는 것을,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요, 직접 타이핑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값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후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야 되죠. 후 메소드. 후 메소드를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인수값을 받나요? 아무것도 안 받죠? 아무것도 안 받고 지금 이 인스턴스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셀프 네임, 셀프 에이지, 셀프 섹스 이 세 가지 변수 값을 출력하는 게 이 후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인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셀프 객체 정보를 넘겨줘야 되겠죠? 객체 정보 넘겨줘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string 출력 방식을 제일 선호를 합니다. 이게 가장 파이썬스럽고 팬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징으로는 직관적이고, fstring이 직관적이고 가장 파이썬스럽죠.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대신에 이걸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이 파이썬 3.6 버전 이상이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다 일일이 짜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파이썬 버전이 있겠죠. 그 파이썬 버전을 제가 임의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짜여져 있는 코드가 3.6 이상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코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 개발물을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언어의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버전을 일반적으로는 맞춰 놓고 그 버전에 맞게끔 수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코드의 버전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류들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버전에 맞게끔 보통 유지 보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받았는데 그 코드를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추가 기능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됐었던 파이썬 버전이 예를 들어 3.4다.
그럼 3.4에 맞춰서 여러분이 유지 보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없으면요. 만약에 파이썬 3.6으로 업데이트를 해줬을 때 아무런 문제없이 코드가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해당 버전에 굉장히 의존적인 코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짜놓은 코드가 있다고 하면 그 코드에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코드를 다 새로 짜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 3.6 이미 3.6 이상의 버전이 지금 깔려 있죠. 그래서 f스트링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이고요. 3.6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프린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밑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f스트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 치고 중괄호 안에 출력할 그 변수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죠. 그 변수의 형태를, 변수의 타입이나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파이썬에서 판단해서 적합한 타입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는 정보가 나이죠. 나이, 셀프, 에이지, 성별 작성을 하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네, 수강생분의 이름, 나이, 성별 이것도 변경할게요. 홍길동 20살 남자. 다른 프린트 구문 살펴볼까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름 중괄호, 이렇게 중괄호 여러 개 쳐놓게 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 뒤에 가서 포맷으로 여기에 들어갈 변수를 하나하나 정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스트링을 출력하는 포맷 구문도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나이, 성별, 셀프, 에이지. 네. 이 케이스는 파이썬 3.0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유지 보수해야 되는 어떤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그 파이썬 코드가 버전 파이썬 2다. 네,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출력 타입을 다 이렇게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파이썬스럽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타입 형식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될지 퍼센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이때는 파이썬 버전 2에서 사용하죠. 그리고 굉장히 C 프로그래밍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사용하고 있는 f스트링이죠. 이름하고 그 안에 들어갈 변수명을 중괄호로 그냥 넣어주면 형식 같은 거는 그냥 파이썬에서 알아서 해석을 해서 형식에 맞게 출력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f스트링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포맷 방식이죠. 파이썬 3.0 이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로 보는 코드들은 대부분 이렇게 포맷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3.0 이상의 코드가 제일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에 나이 중괄호 치고 나서 그럼 이 중괄호 자체가 어떤 변수가 들어갈 공간이라는 의미를 하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순서대로 이렇게 포맷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조금 나아졌죠. 출력 타입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마지막은 출력 타입을 다 정의해주는 C 프로그래밍과 같은 방식이죠. 퍼센트로 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세 가지를 다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출력 구문이 다 똑같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코드를 짤 때는 이 f스트링 권장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코드들은 이런 그 포맷 형태가 되어 있을 텐데 또 그거에 맞게끔 유지 보수할 때는 그거에 맞게끔 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사람 클래스에서 이름, 나이, 성별을 받는 setInfo 메소드를 추가하시오. 네. 바로 코드 작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람 클래스 df 후 setInfo부터 정의를 해볼까요? setInfo 메소드이기 때문에 셀프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름 받을 거예요. 그 다음 나이 받을 거고 성별 받을 겁니다.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런 setInfo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름, 나이, 성별을 객체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코드를 짜는 게 이 문제 4번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정보를 하나씩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줬고요. 그 다음 후 출력이죠. 출력을 위한 요 메소드 저는 f스트링을 선호하기 때문에 f 하고 문자열을 열면 되죠. 이름 셀프 네임 나이 셀프 에이지 성별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휴먼에 대한 클래스 정의했고요. 그에 대한 두 가지 메소드를 다 우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구문을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 나이, 성별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서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4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 실행구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괄호로 만들게 되면 이때 이게 바로 클래스 생성하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성자를 불러올 건데 생성자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인수도 넣어주지 않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여기서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init 클래스, init 예약 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생성자가. 네, 이게 지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패스한 거죠. 그 다음 setInfo 해서 값 넣어줬고 후로 출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5번 풀어볼게요. 아래 코드의 에러 원인을 찾고 해결하시오. 일단 실행을 해보죠. 네, 서치 스택 오버플로우를 하셔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에러를 읽어봐야겠죠. 프린트 하려고 하는데 네, 아규먼트가 없는데 but one was given.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언가 들어갔대요. 이 말은 즉슨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객체 정보를 여기에 넣어주는 게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넣어준다 그랬죠.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 그래서 객체에 있는 메소드로 이 값을 넣어준 거예요. 메소드로 이 객체 정보를 이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한 눈치채셨죠? 셀프가 없죠. 셀프로 받아야 사실상 요 클래스에 해당하는 메소드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로 바꿔가지고 위에 건 주석 처리하고요.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객체 메소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객체 정보를 뒤로 인수로 넘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파이썬 내에서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정해 주지 않으셔도요. 그렇게 받은 객체 정보를 이 밑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셀프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셀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셀프 정보, 셀프 매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셀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코드가 동작하도록 차 클래스를 정의하라. 이 카 클래스. 아래에 출력 예제가 있는데 이게 동작하도록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카 클래스 정의하도록 할게요. 제대로의 구현을 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 클래스의 생성자죠. 생성자에서 두 개의 인수를 받을 거고요. 그 각각의 인수가 내부적으로 이름을 보니까 num wheels, 휠의 개수래요. 바퀴의 개수. price가 1000이랍니다. 그래서 num wheels price 값을 요 생성자에서 받은 이 정보를 가지고 초기화를 해주고 그 초기화된 값을 프린트하는 게 이 실행 구문이죠.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클래스를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init 구현을 하면 되겠죠. num wheels 그리고 price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더블 콜론 self num wheels price.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 6번에 카 클래스를 상속받은 바이시클 클래스를 정의하라. 카 클래스를 상속받은 바이시클 클래스. 그리고 밑에 실행 구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카 클래스에서 정의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동일하게 바이시클에서 실행을 하는 거네요. num wheels,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로 price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프린트 할 건데 이 두 개에 대한 정보는 네, 보시다시피 생성자에 대한 정보 비롯해서 그 변수명까지 다 이미 카 클래스에서 정의한 내용이죠. 그러면 상속만 받으면 되겠어요. 클래스 바이시클 카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클래스 예약어,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것은 상속받을 클래스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넣어주면 카 클래스 내용을 상속받아서 그대로 네, 사실상 지금 패스라고 해놨지만 이 안에 카에서 정의했었던 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이 바이시클 클래스 내에는 카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이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구현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 있죠. 다음 문제 8번은 다음의 코드가 동작하도록 바이시클 클래스를 정의하라. 출력 예제 살펴볼까요? 바이시클 보니까 바퀴 수, 가격, 브랜드 3개를 받네요. 카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3개의 인수를 받아서 여러분이 생성자를 네,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생성자 정보를 생성자 메소드를 재정의해 줘야 되겠죠. 다형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수 정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함수명은 동일한데 네, 이때는 생성자니까 함수명은 동일한데 상속받은 함수명과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셀프 인포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바퀴수, 가격, 브랜드가 출력이 되는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바이스클이죠. 상속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생성자 정보를 우리가 오버로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셀프 첫 번째로 num wheels price 브랜드 재정의 해주겠습니다. 오버로딩이죠. price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info 이게 이제 프린트 해주는 구문이죠. 이 메소드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인수를 받지 않더라도 셀프도 줘야 된다고 그랬죠.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 즉 이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셀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프린트 바퀴수 f스트링 해야겠죠. 셀프 num wheels 가격 셀프 프라이스 브랜드 셀프 브랜드 이렇게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9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은 다음에 카 클래스를 상속받고 아래 출력 예제가 동작하도록 바이시클 클래스를 정의하라 입니다. 제가 카 클래스 함수 메소드부터 비롯해서 관련된 정보는 다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걸 상속을 받고 아래 출력 예제가 동작하도록 여러분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setInfo 같은 경우 값을 2개만 받죠. 셀프 제외하고 num wheels price 근데 바이시클을 클래스를 우리가 생성을 했더니 이때는 값을 3개 받아요. 네. 그리고 이때 아무런 인수도 받지 않죠. 근데 카에서는 바퀴수하고 가격만 출력을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바이시클에선 바퀴수, 가격, 브랜드가 다 출력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요 setInfo하고 getInfo는 재정의 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요 init에서도 init 같은 경우는 init 같은 경우는 그냥 둬도 되겠네요. 아무런 인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init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면 되는데 init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요 밑에 있는 브랜드에 해당되는 요 내용은 요 init에 초기화를 해줘야겠네요. 초기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setInfo에서 새로 생성을 해주시거나. 사실상 상속을 받긴 했지만은 모든 메소드가 다 변경이 돼야 되는 케이스네요. 네, 이런 불편한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간단한 예제라서 그렇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 새로 생성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때 기존에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이 상속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코드에 있는 내용들 그 유기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클래스를 단위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쓴다고 하면요. 적어도 클래스 내에서 동작하는 그 메커니즘은 그대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일부분을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상적으로는 그 코드 가져다 써서 바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일부분을 변경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네, 상속을 하시고 일부를 변경하는, 이렇게 매개 변수가 달라지게 되는 오버로딩, 혹은 매개 변수 함수명과 매개 변수는 그대로 있지만 내부 내용만 달라지는 오버라이딩, 이런 형태의 상속과 다용성, 요 메커니즘, 요 개념을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훈련하는 파트예요. 설명이 너무 길었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시클, 카 상속을 받았고요. 저는 깔끔하게 생성자부터 재정의를 할게요. 셀프 뭐였죠? 넘버 휠즈 프라이스 0, 프라이스 0, 브랜드 아무런 값도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set info, 셀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메소드니까. num 휠즈 프라이스 브랜드, 셀프 num 휠즈 휠즈 셀프 프라이스 브랜드 넣어줬고, get info에선 출력을 해야죠. 아무 값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프린트로 바퀴수 fstring num 휠즈 가격 num 셀프 프라이스 블렌드, fstring이기 때문에 타입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set info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버로딩에 해당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케이스는 죄송합니다. 셀프를 제가 빼먹었네요. 메소드인데, 일단은 함수명과 매개 변수는 동일한데 내용만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오류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중괄호를 닫질 않아서 그러네요. 그래서 바퀴수, 가격, 브랜드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카 클래스로 생성한 두 개의 객체 클래스 변수 값을 확인하라. 네. get info, print 바퀴수, 가격. 클래스의 변수 값을 확인하라. 클래스 변수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론에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셀프가 붙지 않은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셀프 없는 변수를 이걸 클래스 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카라는 클래스로 생성한 객체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값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클래스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서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구현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스킵할게요. 카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샘플 1, 샘플 2에 대해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개 객체에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에는
아무런 값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때 클래스 변수를 접근할 때는 클래스 변수 접근해서 값을 바꿀 땐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brand, 그럼 이 값이죠. 이 값에 3000리라는 클래스 변수 값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면 이 안에 브랜드에 3000리라는 값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변수는 뭐라고요? 클래스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로 만든 모든 객체에 대해서는 이 브랜드가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면 기존의 브랜드에 아무 값도 없었어요. 근데 브랜드 3000리라고 하게 되면 두 객체의 브랜드로 접근을 했었을 때 전역 변수 값이기 때문에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전역 변수 값이기 때문에 두 객체는 다르지만 이 클래스 변수 브랜드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3000리, 3000리. 그래서 아예 제가 is가 기억하시겠지만 메모리 주소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구문이죠. 그래서 sample1.brand 이 객체의 브랜드와 sample2의 객체의 브랜드가 같은 메모리 주소이냐 is 했더니 true가 나왔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에다가 만약에 self라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 안에 있는 셀프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다 객체 단위로 새로운 메모리 주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그에 딸려있는 정보들을 다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리기 때문에 메모리를 그만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객체 지향을 사용을 하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셀프를 사용을 하지 않고 클래스 내에 바로 변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게 클래스 변수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 명으로 접근을 해서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 모든 객체에 같은 값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값이 공유가 되는 건지 확인을 해봤더니 두 개의 객체는 다르지만 두 객체의 브랜드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는 같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구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객체별로 여러분들이 다른 값을 가지기를 원한다. 객체별로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 객체 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셀프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셀프를 뺀 클래스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실습 과제를 드리려고 문제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래 코드는 수정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수학, 영어, 수학 점수를 사용자 입력 받아서 인풋을 입력을 받죠. 스튜던트 클래스를 여러분이 구현하셔서 이 setSum, printSum 이게 동작 카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주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린트 출력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의 예제는 국어 세 과목 총점은 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